통증을 느낄 수 있는 질환 중에서 신우신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한 번 정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아마 이 중에서는 뭐 걸려본 분도 있고 안 걸려본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하지만 좀 위급한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아두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주변 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하기가 좀 용이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등이 허리가 아프더니 뭐가 좀 이렇게 기침만 해도 욱하게 울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감기 걸린 것처럼 꼭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을 할 때, 그럴 때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만한 질환이고요. 신장의 위치는 우리 등 쪽에서부터 윗허리까지 걸쳐져 있어요. 흉추 11번부터 해서 요추 3번까지 사이에 걸쳐져 있고요. 크기는 대략 여러분들이 주먹을 꽉 쥐었을 때 이 주먹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정도 크기입니다. 그게 양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해서 주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조금 더 번져나가서 옆구리까지 이렇게 골반 쪽까지 이렇게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소변을 거르는 이 신피질이 있고요. 신수질에서 이제 소변을 하루에 보통 전체 혈액량이 한 5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 5리터 되는 혈액을 하루에 한 30번 정도를 토탈 이제 걸러내요. 그래서 소변을 한 150리터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거를 다 소변으로 보진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루에 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소변을 보고요. 나머지 148리터는 다시 재흡수가 돼서 혈액 안을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혈액을 깨끗하게 여과시켜주는 여과장치예요. 그래서 혈액이 계속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피질에서 신수질에서 소변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이제 신우에 모여가지고는 요관을 따라서 방광에 가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요로를 따라서 염증이 올라와가지고는 이 신장에까지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신우신염이라고 부르고요. 빨갛게 염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군데군데 이제 농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장을 보면은 이렇게 농이 생기고 좀 붓고 빨개져 있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신우신염은 거의 대부분 방광염에서부터 요관을 따라서 이렇게 신장까지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급성신우신염에서 감기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가 또 나았다가 그게 이제 만성화되고요. 만성신우신염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신장 기능 자체가 점점 떨어지는 신부전에 이제 빠질 수가 있어요. 신장은 망가지면 잘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염증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신장이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죠. 처음에는 감기하고 좀 비슷해요. 막 여기저기 몸살 하듯이 여기저기가 아프고요. 열이 나는데 열이 약간은 고열로 뜹니다. 해서 37도 후반에서 38도까지 이렇게 좀 열이 많이 나는 편이고요. 좀 심할 때는 좀 구역질 구토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징이 소변이 좀 변해요. 소변이 빨갛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소변이 갑자기 탁해진다든지 그리고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동반을 하게 됩니다. 통증은 주로 옆구리에서 등 쪽까지 이렇게 번져나가는 통증이고요. 소변을 볼 때마다 따끔따끔 아프기도 하고 상당히 좀 냄새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할 때 그럴 때는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허리가 문제가 생겨서 아픈 건지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아픈 건지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은요. 두들겨 보는 거예요. 신장 위치가 대략 흉추 11번에서부터 요추 한 3번 정도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위치 정도가 아픈데요. 이 위치를 통통 두드려 봅니다. 만약에 허리 쪽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허리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다 그러면 두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통 두드리면 속에서 통 두드리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깊숙이 해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돼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훨씬 더 많아요. 방광염이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유 중에 남자는 요로가 길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이 세균들이 이 방광까지 침투할 확률이 상당히 적은데요. 여성분들은 요로가 한 4에서 5cm 정도로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요 대장 안에 있는 대변 속에 있는 세균들이 이렇게 쭉 밑을 타고 번져가지고 방광까지 들어가는 일들이 상당히 흔하고요. 이 방광염 단계에서 잘 해결이 안 돼서 요관을 타고 이제 신장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훨씬 좀 잘 걸리는 편입니다. 이 신우신염을 예방하는 거는 결국 방광염을 잘 예방하는 거, 치료하는 거랑 또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좀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서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씻겨 내려간다 그러면 염증이 여기까지 올라올 일이 없겠죠. 근데 수분 섭취가 모자라서 소변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타고 올 확률이 훨씬 많이 있겠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평소에 충분하게 휴식과 수면을 좀 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항문이나 생식기 쪽에 있는 세균들이 번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쪽을 좀 청결을 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대변 닦을 때 뒤로 닦아야죠. 앞으로 닦는 분들 간혹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 감염될 확률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소변을 평소에 좀 참지 말고 잘 배출을 하면서 이런 염증들이 요로를
타고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신우신염, 방광염도 마찬가지고 신우신염에 걸렸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아주 다량으로 이제 투여를 하게 돼요. 근데 항생제의 문제는 세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우리 몸에는 이제 유산균이나 여러 가지 유익균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균들까지 싹 죽어 나갑니다. 근데 한약 중에서는 이렇게 세균을 죽이면서도 그런 유익균들을 죽이지 않고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들도 많이 있고요. 한약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방광염들을 치료해낼 수 있고 신우신염을 치료해낼 수 있고 훨씬 해는 부작용 같은 거는 이제 덜 하겠죠.